오늘 NBA는 다 다룰 텐데 아마 해외 축구는 제가 후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살리는 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방송에서는 조금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뭐 대부분 그냥 무승부 햄무 갈 만한 경기다.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경기도 뭐 한두 경기 정도는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대부분 그냥 고배당 사냥하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자, 보스턴 대 휴스턴. 그동안 보스턴이 좀 일정상으로만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를 이제 미러키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또 백투백이었었고, 보스턴은 백투백이 약한 팀은 아니었는데 그 전날 미네소타와 연장 혈투도 펼치고 해가지고 미러키한테 조금 끌려가니까 그냥 1, 2쿼터 만에 주전자를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경기를 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5경기를 했는데 유타, 인디애나 백투백, 그러고 나서 인디애나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하루 쉰 다음에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 그 다음에 미러키 원정 백투백, 이런 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5경기를 하는 참 일정상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보스턴인데 무튼간에 이제 조금 쉬고선 휴스턴을 홈에서 맞이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보스턴의 홈 TD 가든은 난공불락이죠. TD 가든에서는 지금 이제 18승 0패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 휴스턴이 원정을 옵니다. 그리고 무려 휴스턴이 14.5프렌을 받는 상황이에요. 휴스턴도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또 백투백입니다. 디트로이트와의 또 원포제션 게임 끝에 좀 어려운 승리를 거뒀는데 휴스턴은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야투는 상당히 별로였었고 상대팀한테 좀 오히려 실점이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휴스턴은 백투백일 때 좀 못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지금 동부 원정 3연전을 펼치고 있는데 마이애미, 시카고, 디트로이트를 만나면서 죄다 마이애미한테 패배, 시카고한테 패배. 두 팀 다 색깔이 비슷하죠. 약간 언더팀 색깔에다가 수비가 특히 탄탄한, 공격은 약간 조금 모자란 그런 팀들인데 휴스턴이 걔네들이랑 만나면서 죄다 오바를 펼쳤고 패배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디트로이트와의 경기는 112 대 11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제가 오늘 디트로이트 이거 참 예상을 잘한 것 같은 게 그 보그다노비치가 결장하게 되면은 거의 뭐 언더 쪽으로 14점가량 간다. 원래 케이드 커닝햄이 볼륨을 많이 이렇게 쌓아주는데 여기다 보그다노비치까지 결장하면은 디트로이트의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울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다행히 잘 맞았어요. 그거는 제가 뭐 높은 밸류를 주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휴스턴이 이렇게 좀 득점원이 부족한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아요. 휴스턴은 요즘 경기들 보면은 일단은 지더라도 한 110점 이상 하더라. 그런 건 눈에 들어오거든. 특히 동부 원정에서 113, 119, 112점 이렇게 득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 차례 딜런 브룩스가 없는 이후에 휴스턴은 조금 뭐랄까 득점력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은 여기 맨 아래 브룩스가 없는 기간 동안 휴스턴이 9경기 동안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득점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3점슛 성공률 이렇게 그 본인들의 득점에 관한 지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실점에 관한 지표. 상대팀한테 실점한 거, 상대팀한테 허용한 필드골 야투율 순위, 3점 슛 허용한 순위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 휴스턴은 언더팀으로 보긴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고 내일 기준점이 230이 안 되거든요. 저는 230이 안 되는 건 휴스턴이 어지간하게 넣어만 주면은 그래도 보스턴이 한 120점 이상은 평균적으로 해주니까 특히나 올 시즌 그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123점이거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볼 거는 같기는 해요. 이거는 뭐 보스턴이나 휴스턴이나 둘 다 괜찮은 수비팀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점수를 적게 내는 팀까지는 아니거든.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바라볼 것 같고 그리고 휴스턴이 패배한 경기들이 그러니까 경기 내용상으로 아쉬워가지고 패배한 경기들이 덜어 있지만은 글쎄 막 14.5까지 막 이렇게 프렌 받을 정도로 개 터진 경기는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14.5면은 물론 휴스턴이 뭐 백투백 많이 펼치고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휴지 쪽 프렌 볼 것 같아요. 보스턴이 아주 막 손쉽게 이기는 그림. 왜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메 우도카 감독도 원래 전 시즌에 보스턴 감독이었는데 약간 복수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준비도 많이 해올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휴스턴 쪽에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애틀 대 워싱턴은요. 요게 직전 경기가 참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애틀랜타 마헨에다가 언더를 갔었어요. 근데 워싱턴이 막 12점 차 나고 1분 30초 남았는데 뭐 별 지랄 같은 파작을 해가지고 프렌에다가 오바를 만들어놨었죠. 그때 워싱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경기였어. 그거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지면 되는 걸 왜 1분 30초 남기고 12점 차인데 저렇게 애를 쓸까. 근데 6.5였는데 프렌 값이 그게 프렌이 됐거든요. 그때 막 디존테 머레이도 막 자유투 많이 흘리고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참 그전 경기가 참 오마주가 돼요. 저는 요즘에 특히 워싱턴이 여기 보면요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05.6점밖에 안 되고 전체 28위 수준 뭐 이런 식으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편이에요. 원래 뭐 워싱턴은 당연히 수비는 안 되지만은 워싱턴이 공격도 안 되고 수비는 안 되고 있는 와중인데 애틀랜타는 일단 백투백. 애틀랜타가 어제 인디애나 상대로 좀 무난한 패배를 당했어서 18점 차로 좀 전반전에 조금 비볐는데 후반기에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였었고 뭐 애틀랜타는 이미 트레이 형 말고는 전원 트레이드 블록에 올라갈 거다. 제일런 존스도 원래는 좀 안 판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드존테 머레이도 지금 레이커스 행이 좀 점쳐지고 있는 등 좀 어수선한 상황에 있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백투백일 때 애틀랜타는 이런 식으로 득점이나 실점이나 상당히 많은 모습이 보였었지만은 야투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또 이제 맞대결상으로 애틀랜타가 워싱턴의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거는 좀 구조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은 제가 오클라호마와의 경기 때도 말했지만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상대한테 상당히 많이 주는 팀이다. 전체 1, 2위를 다툰다. 오클라호마랑 같이. 근데 반대로 애틀랜타는 올 시즌 전체 오펜스 리바운드 1위 팀. 경기당 13.1개로 전체 오펜스 리바운드 1위가 애틀랜타예요. 그만큼 애틀랜타는 상대 팀의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 시도도 많고 만약에 상대한테 디펜을 뺏기면 바로바로 그 트랜지션 역습 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뛰는 농구를 많이 하는 팀인데 워싱턴 상대로 애틀랜타가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잡으면서 더 많은 공격 기회 가져가고 좀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그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바로바로 오펜스 리바운드는 후속 그 공격 차이로 이어지니까 공격 기회 차이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따는 팀이 좀 이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보시다시피 리바운드 전체 가운데 보시면요. 워싱턴은 리바운드 30개 팀 가운데 전체 꼴찌 수준이고 애틀랜타는 6위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애틀 마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것 같기는 해요. 이건 팀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뭐 실력 차이도 있고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도 워싱턴이 뭐 딱히 두드러지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 애틀 마힌에다가 언더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할게요. 야 미러키 대 골슨 스테이트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또 골스가 10.5나 받았어. 10.5. 이게 미러키가 10.5나 좀 마힌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직전 경기 보스턴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워낙에 보스턴이 경기를 던진 경기였었고 미러키는 뭐 다른 날보다는 좀 잘 되긴 했지만은 이게 과연 꾸준하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던 동부의 강자 미러키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뭐 홈이기는 합니다. 미러키가 뭐 홈에서는 상당히 올 시즌 좋았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골스는 일단 백투백이에요. 골스가 백투백일 때 5승 1패였었다. 그리고 어제 뭐 시카고전이 엄청 타이트한 경기도 아니긴 했었어요. 서로 막 140점 넣고 막 그런 경기였는데 쿠민가나 커리, 탐슨 전부 다 잘 터졌던 날이었었고 골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였었죠. 딱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화력점 펼치면서 좀 승리하는 그림. 그래서 골스는 일단 백투백일 때 평균 득점이나 뭐 실점 이런 부분에서 수비도 꽤 잘 되는 편이고 득점도 상대보다 한 10점가량 많이 하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최근 골스의 8경기. 골스가 득점 부분은 보시다시피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이 많아. 이 말인 즉슨 좀 박리담회성으로 많은 공격 시도 끝에 이뤄낸 거였다. 이 뭐랄까 퀄리티 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고 실점도 비슷합니다. 실점도 보면은 리그에서 최근 8경기 동안 리그에서 최근 한 4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필드골 성공률은 가장 높아요. 한마디로 골든스테이트는 뭐 이렇게 3점 슛은 20점 수준으로 막았지만은 인사이드로 털고 들어오는 거는 못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미러키가 골스 상대로 이런 상성적인 부분들 뭐 쿤보를 보유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러키의 이런 수비에 관한 지표 당장 미러키가 작년에는 괜찮은 수비팀이었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수비로 이름을 날린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수비 지표가 상당히 별로거든요. 디펜시브 레이팅만 봐도 그렇고 뭐 수비 실점 같은 것만 봐도 그런데 미러키가 원래는 이제 브룩 로페즈를 백다운을 시키고 그러니까 좀 드랍백을 시킨 다음에 소극적으로 림을 지키게 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쿵보 같은 친구들이나 미들턴 이런 친구들이 해핑 디펜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가려줬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쿵보의 헬핑 디펜스를 제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상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이는 빈도가 너무 많다. 이제 뭐 로페즈가 블락 시도로 해서 뛰어요. 근데 뛰었으면은 이미 시도된 그런 공에 또 이렇게 막 그 리바를 챙겨올 수는 없잖아요. 브룩 로페즈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들턴이나 쿤보 혹은 뭐 작년엔 드루 할러데이도 있었고 막 이렇게 디펜시브 리바운드로 후속 공격을 안 줘야 되는데 미러키가 올 시즌에 오펜스 리바운드를요 7번째로 많이 주고 있어요. 7번째로. 그만큼 작년이랑 상당히 상반되다. 작년에 한 그 오펜스 리바운드 준 게 한 27등인가 막 그 정도로 잘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는 7번째로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그걸 보면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골스는 얘네들이 키는 별로 안 크지만은 선수단 신장은 안 큰데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 빈도가 상당히 높고 올 시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또 골스가 미러키 상대로 이상하게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잡고 많은 공격 기회 가져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저는 오바가 일단 우선시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언더바. 오바가 우선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핸디캡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10.5는 저는 좀 커 보여가지고 요즘에 미러키가 물론 뭐 보호턴 잡고 했다고는 하지만은 골수도 어제 터졌었고 미러키도 막 일단 앞선 라인 릴라드나 비즐리 좋은 수비수들도 아니고 당장의 수비 리스크는 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한순간에 나아지기 힘들어. 저는 이렇게 246.5 화력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골스가 꽤나 터지는 와중에 잘 비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올랜도. 자, 오클라호마는 글쎄 요새 조금 삐리하기는 해. 삐리하기는 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6경기 제가 수비 지표는 그냥 애매하길래 안 갖고 왔고 공격은 여전합니다.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격팀들 가운데 하나다. 최근 6경기만 봐도 이렇죠. 그리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5경기 동안 최근 13승 2패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시즌 전체 토탈에서 봐도 15승 5패인데 최근 15경기는 13승 2패로 좋다. 근데 패배한 경기를 보면 레이커스나 필라델피아 같은 좀 재능이 넘치는 엔비드라든지 뭐 르브론, AD 이런 애들 차 있는 그런 팀들한테만 패배를 했었고 잘 지지 않았어요 일단. 반면에 올랜도는 지금 바그너도 내일 뭐 퀘셔너블이라고 하지만은 석스, 오케케, 휴스턴, 벤케로, 비타제. 그나마 올랜도가 좀 괜찮은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데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 오케케나 휴스턴 같은 득보잡들 심지어 원래 비타제도 사실은 올 시즌에 나올 때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득보잡에 속하는 선수란 말이야.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단 가지고 저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올랜도가 좀 선전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랜도도 이렇게 백투백일 때 백투백일 때 득점이 일단 너무 안 되고 또 상대팀한테도 뭐 3점도 그렇고 꽤나 많이 주는 편이에요. 본인들의 평균보다는 좀 많이 내주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10.5는 조금 크지만은 그래도 일단 저는 마인 쪽으로 볼 것 같고요. 올랜도의 바뀐 색깔 막 이제 바그너도 빠지고 막 하면서 저런 애들 갖다 놓으니까 3점 슛은 괜찮아지더라. 그리고 공격 빈도도 좀 높아지기도 했었고 일단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일단 오클라호마가 많이 득점을 할 것 같은데 올랜도 상대로 많이 득점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올랜도가 막 100점 미만으로 엄청 막 빈공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 올랜도가 최근 2경기 동안 92점, 96점에 그치긴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마이애미나 미네소타 얘네들도 뭐 좋은 수비팀이고 오클라호마도 좋은 수비팀이지만 그래도 오클라호마는 템포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올랜도가 마이애미나 미네소타에 비해서는 공격 기회 자체는 많을 것 같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보고 그리고 핸디는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클라호마 쪽으로. 그 다음에 멤피스 대 뉴욕. 멤피스가 라인업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개판입니다. 그 모란트도 부상으로 나가리 됐는데 스마트까지 잘하고 있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빠졌다. 그래서 베인이나 자책주밖에 또 안 남은 상황이다. 뭐 가끔씩 멤피스가 이렇게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댈러스도 잡아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뉴욕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뉴욕이 직전 경기 한번 빠그라졌긴 해요. 댈러스한테 빠그라졌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뉴욕의 경기력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성이 사기야 구성이. 근데 뭐 브런슨이 지금 캐셔너블로 살짝 결장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뉴욕은 최고의 방패인 것 같다. 최근 그리고 멤피스는 또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멤피스가 백투백일 때 특히 본인들의 공격이 매우 안 되는 모습이 보이고 상대팀한테는 그냥 그럭저럭 실점하는 모습이 있고 또 최근 4경기 동안 멤피스가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뉴욕 닉스다. 뉴욕 닉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상대를 거의 100점대 초반? 원래는 이게 그 100점 미만이었는데 직전 경기 그 댈러스한테 128실점 해가지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트레이드한 이후 그전 5경기 동안 실점이 106, 100, 92, 105, 84 이렇게 됐었거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멤피스는 댈러스나 어떤 미네소타 이런 과보다는 시카고나 워싱턴, 포틀랜드 이쪽에 가깝죠. 올 시즌의 위치를 보면은. 저는 이거 223.5가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언더 쪽으로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핸디는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마헨 쪽으로요. 워낙에 나는 지금 뉴욕 닉스가 댈러스 전에 아쉽긴 했지만은 난 모자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음 이제 댈러스 대 뉴올리언스. 내일도 댈러스는 돈치치가 결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짚었지만은 댈러스가 돈치치가 없을 때 뛰는 농구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제가 그 뉴욕 닉스랑 경기를 할 때도 제가 그 경기 뉴욕의 4.5 마헨에다가 A등급을 줬지만은 그러면서도 댈러스가 돈치치는 없을 때 어빙이랑 하디, 어빙, 하디, 조시 그린, 대존주
그 파웰 이 라인업으로 엄청 뛰는 농구 하면서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욕 상대로 댈러스가 이겼죠. 제가 그렇게 좋게 보던 뉴욕 상대로. 그래서 요즘에 댈러스가 최근 5경기 연속으로 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 또한 4승 1패에다가 최근 5경기 평균 122.2득점, 실점은 110점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댈러스의 이런 좋은 수비력도 눈에 띈다고 했었죠, 몇 번. 그래서 요즘에 댈러스가 확실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돈치치가 없는데도 잘 나간다. 그리고 내일은 더구나 라이블리까지 돌아오기도 하고, 최근 5경기 동안 어빙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어빙이 평균 33점에다가 야투율 52.2%, 3점도 52.5%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뉴올리언스는 내일 백투백이기도 하고, 최근 뉴올리언스가 원정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덴버한테 이제 패배를 하면서. 백투백일 때 뉴올리언스가 마땅히 뭐 본인들 득점력이 감소한다든지 상대팀한테 이런 대단히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뉴올리언스는 백투백일 때 좀 상대한테 실점을 그래도 야투 같은 게 좀 올라간다 이런 거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들의 득점은 여전한 편이기도 하고.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덴버한테 깨진 게 조금 아쉽게 다가오긴 해요. 그리고 참 좋은 흐름에 있는 댈러스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댈러스의 2.5 많이 보는 것도 괜찮게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뉴올리언스가 여태 해왔던 걸 봤을 때, 물론 덴버한테 아쉽긴 했지만은 여태 해온 거를 봤을 때 뉴올이 프렌이면 저는 프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백투백이긴 하지만은. 왜냐면 뉴올리언스가 저번에 브루클린 상대로 122대 85로 주전도 좀 아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미네소타 원정을 갔는데 그 미네소타를 117대 106으로 마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사실 뉴올리언스의 주전들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오늘 자이언이 35분으로 좀 많이 뛰었고 잉그램도 33분 정도로 관리가 된 편, 맥컬럼 30분, 발렌시나스 25분, 허브 존스 19분 이런 식으로 자이언 말고는 딱히 막 그렇게 출전 시간이 길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제가 뭐 자이언 같은 애들은 이제 댈러스 같은 팀들 이렇게 인사이드 약한 팀들 인사이드 파괴하는데 아주 장점이 있다고 했었고 발렌시나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구조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사실 꿀릴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댈러스가 요즘 진짜 막 팀들 잘 잡고 그런 건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 뉴올리언스가 프렌이면 프렌에 가야 된다고 봐요. 요즘의 경기력 봤을 때는. 물론 그 요즘에는 당장 어제 이제 덴버와의 백투백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저는 뉴올이 프렌이면 프렌에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언더오버는 이거는 오바 볼게요. 이게 댈러스가 선전하고 있는 데는 확실히 업템포 농구가 눈에 띄더라. 뭐 돈치치가 없어도 어빙 통해서 창출해낸다는 점이라든지 뛰는 농구 바탕으로 운동 능력으로 운동량을 바탕으로 많은 공격 기회 이런 것들 하는 모습 좀 보여가지고 저는 오바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도요. 샌안토니오 대 시카고 이거는 내일 웬베냐마가 없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카고도 요즘에 제가 언더 흐름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오늘 골스와의 경기에서 거의 뭐 270점이 넘는 제가 이 경기를 언더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큼 제 예상이랑 아주 반대되는 흐름이었는데 시카고도 전에 보면은 사실 시카고도 능력은 있어. 이렇게 오바 게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본인들이 그동안 몇 경기 동안 가져왔던 장점이 언더 게임을 기반으로 적은 득점, 적은 실점을 하는 거였다. 근데 또 이게 또 불이 붙으면 같이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시카고가 샌안토니오 상대로 만약에 리드를 조금 뺏긴다. 초반부터 샌안토니오가 약간이라도 앞서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좀 언더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샌안토니오가 그럴 능력이 되냐. 왜냐면 내일 웬베냐마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아래 웬베냐마가 올 시즌 총 4경기를 결장을 했어요. 최근 이제 한 10 몇 경기 동안 웬베냐마가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못 뛰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4분을 뛰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평균 20점 넣고 블락은 뭐 3.8개에다가 리바운드 한 8개 걷어내고 그런 점도 얘기해드렸죠. 한마디로 출전 시간을 받긴 하지만 웬베냐마는 괴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웬베냐마가 없었던 4경기 그동안 샌안토니의 득점은 118점에다가 야투율 같은 거는 그래도 평이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평이한 편인데 근데 실점이 대박입니다. 실점이 132.7점을 내줬고 상대한테 거의 50% 가까이 얻어맞았으면서 3점도 44%로 쳐맞았다. 한마디로 웬베냐마가 없으니까 수비가 확연하게 많이 떨어지는 샌안토니오다. 안 그래도 수비 지표가 좋은 팀은 아닌데 웬베냐마가 없으니까 수비가 멸망을 하더라. 저는 이 정도 격차면은 시카고가 이제 골스와 130대 140 막 이런 270점 넣는 경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백투백의 시카고여도 이거는 시카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샌안토니오도 백투백이거든. 샌안토니오도 이렇게 백투백일 때 이렇게 찍힙니다. 오히려 아까 웬베냐마가 없을 때보다 백투백일 때가 성적이 더 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로 본인들의 득점도 잘 못 챙겨가고 상대팀한테도 실점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거 시카고에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가 조금 걱정인데 이거를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다소간의 오버팀의 색깔이고 시카고는 언더팀의 색깔인데
글쎄 로우 템포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웬베냐마가 없는 경기마다 샌안토니오가 평균 250점이 난다는 소리잖아 저게. 그게 걱정인데 저는 언더오버는 사실상 패스하는 거와 다름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시카고 마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225.5면 진짜 낮긴 하거든. 샌안토니오 경기 치고는. 뭔지 모를 저는 뭔지 모를 쪼가 좀 있는 것 같아. 시카고는 언더팀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오늘 골스랑 270명 경기를 했는데도. 제 개인적인 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25.5면은 오바 보셔도 됩니다. 여기 딱 보이는 지표가 백투백일 때 뭐 샌안토니오가 거의 뭐 한 244점이 난다. 웬베냐마가 없으면 샌안토니오 경기 한 250점 난다. 이렇게 있으니까 오바 보실 분들은 오바 보셔도 좋아요. 저는 225.5면은 오바도 충분히 좋다고 보기는 봅니다. 다만 저는 안 내킬 뿐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타 대 레이커스 갈 텐데 야, 이 유타가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유타가 오늘도 토론토를 좀 잡았잖아요. 토론토를 잡으면서 뭐 145 대 113 이렇게 했는데 유타가 최근 14경기 11승 3패고 상당히 잘하고 있죠. 11승 3패에다가 최근 12경기 정도로 보면은 10승 2패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뉴올리언스한테 패배하고 보스턴한테 패배하긴 했지만은 필라델피아, 미러키, 덴버 이런 팀들을 다 잡았단 말이죠. 댈러스도 잡고 마이애미도 잡고. 그래서 유타가 백투백이긴 합니다. 유타가 백투백일 때는 이렇게 좀 본인들의 득점력이 좀 감소하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좀 실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억제가 되는 편이긴 하고 레이커스랑 붙는데 레이커스는 직전에 피닉스한테 패배도 하고 사실 분위기는 유타가 레이커스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유타의 홈이기도 하고 유타 홈에서는 이제 상대 팀들은 디버프, 유타는 버프가 걸린다. 아무래도 해발 고도가 거의 한 2,500m 이상 되는 데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좀 적응을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유타가 최근 홈 경기에서는 10경기 동안 9승 1패요. 9승 1패. 그리고 7연승 날리고 있고 이렇게 유타가 안 그래도 최근에 폼도 좋은데 홈발도 받고 있고 언더오버도 상당히 많은 득점 바탕으로 본인들의 이런 스타일대로 향하고 있다. 보면은 최근 12경기 동안 유타가 아까 제가 최근 유타가 12경기 내가 10승 2패라 그랬나? 그랬었죠. 그 기간 동안 전체 득점은 3등, 야투율 7등, 3점은 20등, 3점은 안 들어가는데 그냥 야투율이 또라이급이라는 거고 실점도 보면은 실점은 17등 수준으로 그렇게 막 아주 나쁘진 않다. 그 2점 슛 상대의 인사이드 돌파를 잘 막고 있는 편이고 3점 슛은 16등 정도로 허용하고 있다. 근데 이 레이커스가 올 시즌에 리그 전체에서 3점 슛 시도가 가장 적은 팀이에요. 30.6개로 NBA 30개 팀 가운데 3점 슛을 가장 안 던지는 팀이다. 한마디로 레이커스는 뭐 외곽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득점 내지 인사이드 침투 미드슛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건데 유타는 인사이드 필드골 방어는 7등 정도고 외곽슛 3점 슛은 20등 정도로 좀 약한 편이다. 근데 레이커스는 3점을 안 던지는 팀이라고? 이거는 상성상으로 유타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타의 플랜에다가 오바 쪽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저는 유타가 지금 흐름이면은 좀 갈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경기.